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한 1-2주일 동안 기본 피규어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겠죠. 이제 거기서 형체화, 좀 더 그럴듯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몸의 실루엣에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그 실루엣을 담당하는 게 파츠, 어깨뽕이라고 그러죠. 어깨뽕이라든지 그 엉덩이, 글래머한 그런 것들, 그런 체형, 틀 구조. 그 다음에 포즈를 잡았을 때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는 동쇄에서 나오죠. 뭔가 끝에 엣지 있게 돌려주고 비틀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같은 선을 그어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왜 이런 실루엣이라든지 엣지가 중요하냐면 사람 눈의 구조와 관계가 있죠. 사람 눈의 구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루엣을 파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설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만화적인 리얼리티.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짐승을 보려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 때 길리슈트 풀 같은 거 하고, 이스라엘 군보 같은 거 보면 군모가 바위처럼 돼 있고 실루엣을 최대한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들이 집중돼 있잖아요. 일본 만화에서도 보면 캐릭터를 잡을 때 새까맣게 해서 실루엣만으로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라, 그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죠. 사람은 뭔가를 집중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쳐다보는 것보다는 슬쩍 봤을 때 구조를 더 파악하기 쉽게 돼 있다는 그런 가설. 드로잉을 할 때는 실루엣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 실루엣에 신경을 쓸 때는 틀에 이용해서, 그 다음에 동세를 알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남자는 그렇게 움직이고 사냥하고 그래야 돼서 멀리 있는 거를 슬쩍 봐서 괜찮은 거를 잘 보게 돼 있고, 여자는 동굴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뭐 애기도 키우면서 하니까 가만히 상대를 유심히 살펴보는 디테일에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가게 같은 거 가도 남자는 그냥 쇼윈도에서 쓱 하고 쳐다보고 반면 여성들은 이렇게 하나씩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만화만 봐도 남자들은 이렇게 막 액션 만화 막 해서 동시에 이렇게 큰 흐름 줄기, 그렇기 때문에 두 페이지를 펼쳤을 때 시원하게 보이는 주제 컷, 그리고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기준으로 이쪽은 그냥 정보만 주는 인서트 컷 위주로,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쳤을 때의 이야기의 주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었다, 이거는 이 흐름에 두고 딸기나 사과를 먹었다, 뭐 이 정도에 두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아니면 좀 맛없는 이런 쓸데없는 거는 인서트로 여기다 두는 거죠. 기본 흐름은 이렇게 두는 거죠. 이게 액션 만화라든지 소년 만화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선에 가볍게 쥐었다, 놨다, 풀었다 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여성들이 보는 거는 세세하게 꼼꼼하게 디테일을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놔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남성들 만화에서는 시선이 시원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배치해두는 게 많은 반면, 여성분들 순정 만화라든지 그런 거는 디테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게 지그재그로 놓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장치인데요. 그래서 실루엣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드로잉에서 실루엣이란 거는 가슴을 큰 걸 거느냐 작은 걸 거느냐, 골반 엉덩이가 빵빵한 걸 거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였을 때 웬만하면 그 미세한 선의 엣지는 동세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잠깐 진행을 해보죠. 팔다리의 기본 운동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비틀어버리는 운동입니다. 내던질 때, 펀치를 지를 때 팔을 안쪽으로 모아버리죠. 달리기를 할 때, 땅을 찰 때 발가락을 엄지발가락 쪽으로 비틀어서 모아버리죠. 그래서 그 힘이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 나갈 때는 약간 운동이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미식축구 선수 달리기처럼 팔은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는 힘이 되겠죠. 이 움직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팔다리의 움직임은 비트는 겁니다. 안쪽으로 비트는 겁니다. 그럼 팔다리는 안쪽으로 비틀리면서 힘을 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하나 세웠죠. 만화적인 리얼리티입니다. 나는 수많은 드로잉을 하면서 처음에는 팔을 반듯하게 그리다가 뭐라? 팔이 좀 비틀려 있는 기분이 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를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팔다리의 구조는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힘을 짱짱하게 모았다가 안으로 비틀리기 편한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다리는 활이라고 생각해보죠. 활이 처음에는 이런 모양으로 있죠. 이게 활의 편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힘을 최대한 주면은 떨리면서 활이 최대한 당겨지겠죠. 그러다가 탱! 탕! 발사됩니다. 이 편한 상태보다 더 앞으로 쏠리면서 휑 하면서 이렇게 텐션 있는 상태, 짱짱한 상태, 챙한 상태. 손이 가장 편한 상태는 팔다리를 이렇게 놨을 때
엄지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몸통이 있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줄이 걸려있고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되게 편안한 상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편한 거야. 하지만 줄은 짱짱해지죠. 팔이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최고라면 이 팔뚝의 뼈 근육은 살짝 비틀려서 엄지를 향해 올라가 있습니다. 줄이 텐션이 걸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엄지를 앞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두도 팔도 원래대로는 반듯한데 살짝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뉘앙스를 이두근을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죠. 이게 팔 모양 자체는 편하지만 줄이 걸려있듯이 긴장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뭔가 힘을 쓰고 던지려고 하고 있어. 짱짱해지겠죠. 팔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펴야겠죠. 팔을 들어 올리든가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팔을 벌려야 됩니다. 벌려서 최대한 이두근도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리고 팔도 제낄 수 있을 만큼 제끼면 손바닥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거는 최대한 손에 힘을 무리하게 줘야 됩니다. 이 손바닥을 벌린다는 상태는 내가 앞쪽에서 봤을 때 결코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짱짱하게 힘을 줘야만 가능한 포즈죠. 그러다가 힘을 탁 푸는 순간이라든가 힘을 줄 때는 돌아가 버리죠. 핑 하면서 돌아가 버리죠. 평상시 긴장 상태에 하지만 편한 모양 그 자체에 쭉 당겨서 활시를 당긴 상태, 그러면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 완전히 열어버렸으니까. 그러다가 힘을 촥 하면서 놓으면 킹 하면서 팔이 돌아가 버리는 상태. 이것보다 더 돌아갈 수도 있고. 자, 이게 그 팔다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드로잉을 할 때 편하게 그리고 싶다. 편한 자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손이 엄지가 되도록 정면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지를 일단 가설로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포즈를 파악할 때. 사람이 편하게 있는 동작의 대부분은 편하게 뭘 들거나 편하게 뭘 하거나 뭘 하는 포즈의 대부분은 엄지가 앞쪽을 향해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다가 사람이 뭔가를 진짜 역동적으로 뭘 힘을 주기 직전의 포즈들 텐션이 강한 동작을 보면은 손바닥이 앞쪽을 향해져 있을 확률이 꽤 높아요. 야구를 할 때 창을 던질 때 몸을 뒤로 쭉 빼고 팔을 뻗었을 때 손바닥을 보셔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폭발했을 때 힘을 쫙 뽑았을 때 터져 있을 때는 비틀려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럼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위에서 보면 발바닥을 보면 이 각도로 편하게 유지돼 있죠. 이게 뭐냐면 좌우 뭐 이쪽 다 힘을 잘 받게 지탱하여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달릴 때 앞다리를 놓고 이쪽으로 치고 가기 위해서 좌우로. 그럼 달릴 때 힘은 이렇게 가는 거죠. 안쪽으로 휙 하고 틀어주는 거죠. 비틀어버리는 거죠. 틀면서. 얘는 비틀면서 몸을 밀어내고 어깨는 안쪽으로 비틀면서 던지면 왼쪽 비틀고 오른쪽 비틀고 해서 힘이 균형이 맞아서 앞으로 이 두 개가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복싱 체육관에서 골반을 틀어주고 발축을 틀어줘. 이렇게 틀어줘야만 상체로 어깨까지 힘이 전달되고 어깨의 손이 구조가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비틀어서 이 힘과 이 힘의 총합이 내가 노리는 타점으로 향하는 거죠. 비틀리죠. 온 몸은 그렇게 비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힘은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관절을 중심으로 작용 반작용 느낌으로 운영됩니다. 가령 몸을 중심으로 이 주먹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힘을 내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쪽 근육은 당기고 이쪽 근육은 밀어주는 힘이 작용해야 이게 세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힘을 낼 때는 척추를 기준으로 이 근육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 근육을 어깨에서부터 쭉 이렇게 놓으면 골반, 여기도 쭉 기준으로 놓으면 여기 승모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광배부터 관련돼서 이 근육. 그럼 얘와 관련된 근육은 여기 길이끈, 척추 길이끈 쪽도 있고 여기 엉덩이 근육이 있는 거죠. 이 엉덩이는 뒤로 쭉 다리를 차게 만드는 힘이고 얘는 뒤로 강하게 회전하는 힘이죠. 얘를 많이 던진다는 거는 앞쪽 근육으로 얘를 당기는 게 아니라 몸통을 뒤쪽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회전시켜야 이게 앞쪽으로 되니까. 그리고 이 근육 뒤쪽이 강해야 되니까. 왜 야구 투수들이 다리 뒤쪽 근육을 단련하냐? 얘를 강하게 밀게 하고 얘를 강하게 당기면 구속이 높아지니까 다리 뒤쪽 근육을 높여주는 거죠. 펀치하는 선수들도 도끼질을 하는 이유가 펀치를 내기 위한 반대쪽 등 근육,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등 근육의 또 반대의 뒷다리 근육. 이해되시죠? 근육을 관찰하고 동세를 관찰할 때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포인트는 골반입니다. 골반이 움직인다는 건 곧 골반의 움직임만큼 제어하기 위해 어깨축이 틀어진다는 소리죠.
얘랑 비슷하고 왼팔이 움직이면 반대로 오른팔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 잘 보시고요. 내가 목적을 어떤 한 방향으로 힘을 주기 위한 그 방향이라면 같은 그 반대편, 척추를 중심으로 반대편, 골반을 중심으로 반대편 또 반대편을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근육 구조라든지 긴장도가 동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한 펀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쪽 등 근육과 이쪽 다리의 근육을 경직도를 높여주면 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약간의 동세가 뭔진 모르지만 아주 사소하게 얘는 좀 더 힘있어 보이는데? 아니면 같은 주먹이라도 살짝 비틀어서 돌려 그리면 뭔가 좀 세 보이는데? 그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그런 것들에서 드로잉에 이제 디테일이 차는 거죠. 싸움을 하는데 얘는 우다다다다다 추가 하면서 아무데나 막 때리는 거랑 체육관 좀 몇 달 다닌 애는 명치랑 관자놀이 턱을 때리는 거야. 같은 펀치를 교환해도 가성비가 다르죠. 바로 드로잉의 가성비, 같은 선, 같은 그림을 그려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게 바로 그 운동의 비틀림. 저한테는 실루엣을 다루는 파츠가 6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파츠. 이런 파츠. 여기서 팔을 따라서 이런 옷 같은 게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체. 하체의 실루엣을 다루는 파츠. 이런 약간 반바지 느낌도 나겠죠? 이런 파츠. 골반을 따라가는 파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장갑. 여기도 엄지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런 장갑이 있겠죠. 신발도 있죠. 약간 일본의 닌자 신발 있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신는 이렇게 계달을 이렇게 이런 신발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닌자 신발. 닌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닌자 신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슴이나 배를 관장하는 실루엣이라면 요런 느낌으로 이거를 목에 걸어. 목덜미 앞치마 걸듯이 걸어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흐름은 어깨에 그 쇄골봉이 있어요. 여기. 저는 이 가슴을 그릴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타고 이 가슴을 그릴 때는 이쪽으로 타고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이제 뭐 낚싯바늘 건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옆에서 보면 쇄골이 있어서 이걸 걸 때 이 봉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느낌으로. 이 흐름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슴 하나 있고 그 다음 배는 이런 모양의 파츠가 하나가 있죠. 이거를 평소에 연습하는 움직이는 토르소에 입히는 거죠. 각각의 파츠들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가슴도 분리할 수가 있겠죠. 가슴 같은 경우는 풍선 조그만 거에 물을 담아서도 연습하고 아니면 피규어라든지 영상 자료를 볼 때도 애초에 이것만 노리고 캐내려고 하는 식으로 따로 모아두고 이 파츠들은 어떤 각도에서든지 내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따로 해서 연습을 해두고 있죠. 이것들이 사이즈가 이제 마음대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슴 근육까지 챙기면
승모에서 흘러내려, 승모에서 흘러내려 쪼개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골반도 마찬가지. 또 어디를 그려볼까? 자, 이것들은 다 각자 따로 연습하는 것들입니다. 가슴이겠죠? 이렇게. 어떤 각도, 어떤 방향, 여차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도 그리고. 이것들은 다 따로 연습하는 겁니다. 따로 연습하되 돌리고 뭘 어떻게 저떻게 하고, 손도 마찬가지죠. 발도 마찬가지겠고, 발꿈치, 선풍기 날개, 이렇게 역으로도 그리고, 다 따로 연습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동세를 잡았어. 거기서 흐름을 살려 디테일하게 갔죠. 눈, 코, 입은 이 안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눈 아래는 여기로 가겠다. 코와 입은 여기를 가겠다. 잡아주고, 목과 팔은 같이 흘러가겠다. 잡아줬죠. 그리고 여기서 살려야겠다. 어깨. 타치를 잡으니까 아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머리카락이라든지 옷은 아직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이 단단한 뼈대 위에 걸쳐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뭐 그려버렸네. 여기 동그라미를 달아서, 동그라미를 달아줬어야 되는데 여기만 달지. 개구리 손 죄송합니다. 해서 이어주면 이제 여기서 이 틀대로
이 틀대로 눈은 이쪽 쳐다보면 눈꺼풀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약간 따라가겠죠. 이렇게 귀, 입, 귀를 그릴 때는 항상 양쪽에 틀을 맞춰주고 거기에서 올라와주고, 머리도 그릴 때 그 얼굴 꺾이는 면 틀 잡아주고 이마 살려줘서 거기서 내려오겠죠. 이거를 나중에 머리가 가리든 안 가리든 난 이걸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바람의 세기는 머리가 휘날리는 강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옷을 입혀. 이제서야 옷을 입히는 거죠. 옷도 입힐 때 덩어리 확보, 뽑아 올려. 뭐 후드티를, 그리고 끈 같은 것도 약간 반팔을 그릴까요? 여기서 잡아주고, 그리고 그 전완근 그쪽으로 가면 이 팔 위에 상완이 있고 팔꿈치 위로 이 근육 엄지 쪽으로 가는 근육이 있으니까 그거 확보해주고, 그게 접히면 주름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한번 흘러가서 이렇게 팔꿈치 쪽에 있고, 여기서부터 한번 흘러 내려와서 주름 잡아주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가슴 근육 쪽에서부터 흘러 내려가고 주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정교하게 하면 이제야 속눈썹이 붙고 머리결 따로 붙고 점점 쪼개 들어가면서 각 파트마다 디테일이 올라가죠. 이때 입은 인중이랑 밑에 좀 찾아주고, 코도 뭐 콧대가 있었다 코도 살려주겠죠. 이 옷주름도 여기서 한번 크게 시선을 잡고 주겠으면 얘네들보다는 얇게 한 번 더 쪼개지는데 그림자도 이제 챙겨주면서 챙겨주고, 뭐 옷 보풀 같은 것도 이제 좀 찢어졌으면 챙겨주고, 머릿결도 좀 챙겨주고, 시계도 갈아주고, 그림 그려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게 가장 뼈대 잡는 게 결국은 핵심이니까 뼈대 잡는 거를 한 40에서 50을 연습했다면, 그 다음에 덩어리 붙이고 옷주름 하는 거는 20, 30, 나머지 12, 20은 눈을 그렸을 때 뭐 속눈썹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각자 다 따로따로 연습이 되는 거죠. 머릿결 연습하는 거, 그림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한 번에 위에서부터 쭉 완성 나가는 게 아니라 1단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고, 그 파트 다시 들어가고, 더 쪼개서 그 파트 안에 또 파트를 쪼개 들어가는 식으로 전체 공략, 전체 흐름 또 쪼개 들어가고 연습할 때도 전체를 그릴 때는 방향과 구도, 포즈 그것만 노리고 연습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지금 포즈 연습하고 뭐 할 때 이 속눈썹이라든지 머릿결은 다 잡다 하고 방해되는 무거운 발목 잡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세밀하게 연습할 때는 괜히 방향 뭐 이렇게 동세 잡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파츠 각도만 잘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씩 따로 떼서 연습하고, 그거를 나중에 여기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가슴 같은 거 뽑아도 되고, 아니면 이 평상시에 얇았던 거에서 이 굴을 더 키워, 그러면 두꺼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해도 되고, 뽑아내는 거죠, 덩어리를. 이렇게 그렇게 연습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동세다. 동세와 기초 드로잉이다. 이런 덩어리 파츠는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그냥 방향 전환만 하는 거니까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세를 잡아주고,
뭘 그리려고 그랬지? 이렇게. 여기서 굴을 달아주고 내려주고. 내 축을 알고 있으니까 축은 이 축이겠죠. 동새를 잡아주고 이렇게. 동새 큰 걸 달아주고 이렇게. 이건 뒷다리가 되겠죠. 이렇게. 거기서 이어주고 흐름 잡아주고 이어주고. 아직은 어떤 몸매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죠. 실루엣이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것도 이런 거 괜히 이렇게 근육 흐름의 느낌 찾느라고 울퉁불퉁 거리면 그냥 반듯하게 하세요. 이렇게. 여기에 가슴 실루엣 한번 달 때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엉덩이 좀 키우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파츠를 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어딘지는 이제 나중에 그 사타구니 수평 뭐 막 그런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드로잉이 조금만 더 숙달이 되면 이 파츠를 같이 그릴 수도 있죠. 어떻게 그리냐? 그 뼈대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도 전 잡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 아니면 이것마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뼈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근육을 좀 만들어 놓은 뼈대. 결국은 얘네들은 다 파츠 따로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한 템포가 더 앞서 나갔죠. 이것도 그러면 이 포즈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이 포즈도 이렇게. 장갑. 이쪽은 한 이렇게 해볼까요? 엄지. 이렇게. 신발. 닌자 신발. 자, 신발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자, 이제 피규어를 다루고 그 피규어에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단계를 올리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피규어를 애초에 틀을 바꿀 수도 있죠. 똑같은 방식인데 두께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틀.
그 대신 나머지 구조는 똑같죠. 부피만 달라지고. 똑같죠. 이런 형태, 이거의 그냥 반복입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이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엄청나게 신경 쓰고 다양한 변수는 지금 또 얘기하지만 기본 피규어로 동세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 기본 피규어로 동세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 그리고 그 기본 동세를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토르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토르소부터 먼저 확실히 감각을 익혀라. 이 토르소의 몸통 비틀림과 축이 비틀리고 어떤 각도를 그리면 이것들이 그대로 감각이 됩니다. 그럼 팔도 나중에는 그냥 그리지 않고 막대기도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모양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르소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또 연습하면 이건 뭐 토르소 같이 안 생겼나? 결국은 다 토르소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따로따로 할 거지만 첫 시작은 토르소로 해라.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이 정도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겁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야 눈으로 좀 더 볼 수 있습니다.